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클리블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샬럿은 원정에서 펼쳐진 리매치 첫 경기에서 완패했다. 루키인 브랜든 밀러가 24점을 기록하는 등 활약했지만 리바운드 대결에서 크게 밀렸고 상대 외곽 슈터를 저지하지 못했다. 라멜로 볼을 비롯한 볼 핸들러가 모두 부상 중이기에 백코트의 열세도 크게 이어지고 있다. 그랜트 윌리엄스와 마일스 브리지스 등이 나름 잘해주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볼을 운반할 선수가 부족하다. 클블은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다. 2쿼터 이후 리드를 벌렸고 별다른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부상에서 돌아온 에반 모블리는 25분의 출전 시간 동안 17.8어시스트 7리바운드를 기록했고 갈란드와 자렛 알렌이 나란히 더블더블에 성공했다. 올스타 가드인 미첼을 비롯해 주전 스윙맨 스트러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벤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 클블의 승리를 본다. 샬럿은 리차드가 골 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높이의 열세가 크다. 알렌과 모블리 등 경기당 10리바운드 이상이 가능한 투빅이 주전 라인업으로 나와 상대를 압도할 수 있고 갈란드와 르버트, 메릴 이 외곽으로 상대를 공략할 클블이 리매치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대 골든스테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랜도는 접전 끝에 세크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최근 엄청난 페이스로 승수를 추가하며 4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세크의 외곽포에 무너졌다. 그래도 방케로가 팀의 에이스로 20득점 이상을 해줬고 벤치에서 출전한 조나단 아이작이 25점으로 활약했다. 방케로 외에 올스타 레벨의 선수는 없지만 15분 이상을 뛰어도 팀의 경기력을 유지할 선수가 벤치에 즐비하다. 골스는 마이애미에 이어 올랜도를 연달아 상대하는 타이트한 일정이다. 감독 커리어 내내 칼 같은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스티브 커의 역량에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최근으로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워낙 많은 언론에서 비판했고 커리도 목소리를 냈기에 백투백이지만 주전이 길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골스의 승리를 본다. 커리와 크리스 폴, 탐슨과 드레이먼드, 그린 등 베테랑이 많기에 타이트한 일정은 부담이지만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크지 않다. 플로리다에서 연달아 경기에 나서기에 커리와 탐슨, 그린이 35분 정도를 뛰며 올랜도 주전에 밀리지 않을 것이고 폴이 벤치 구간에서도 모멘텀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워싱턴 대 브루클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은 고전이 예상됐던 시카고 원정에서 승리했다. 전반 근소한 리드를 잡았지만 3쿼터 경기가 동점으로 갔는데 승부처에서 상대의 파울 작전으로 얻어낸 자유투를 잘 성공했다. 쿠즈마가 결장한 경기에서 공격 전면에 나선 조던 풀이 23점을 기록했고 베글리가 복귀전에서 야투 성공률 88%로 17점을 터뜨렸다. 브루클린은 토론토 원정에서 승리하고 워싱턴 원정에 나선다. 3쿼터 끈질긴 수비로 나선 상대에 고전하긴 했지만 4쿼터 경기력이 좋았다. 벤치에서 나와 백업 빅맨 역할을 한 와포드가 19점을 기록하며 벤치의 우위를 이끌었고 클렉스턴이 리바운드 16개로 골밑을 지켜냈다. 단,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리지스와 슈로더 등이 안정적으로 득점을 정립해야 한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워싱턴은 시즌 후반에 들어와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이 자주 나서고 있다. 그러나 조던 풀이 에이스로 나설 정도로 팀의 재능의 합이 떨어진다. 미칼 브리지스가 키스퍼트와 볼드윈 등을 상대로 매치업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필리 스미스와 슈로더가 에이스를 지원할 브루클린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포틀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틀은 압도적인 페이스로 전체 1위를 질주 중인 보스턴에 엄청난 역전승을 따냈다. 전반 상대의 18점 차로 리드당하며 보스턴의 연승 행진에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후반을 압도하며 승리했다. 머레이가 야투 난조에 시달렸지만
어시스트 15개를 배달하며 오픈 찬스의 동료를 살렸고 헌터와 보그다노비치가 나란히 3점 4개를 터뜨렸다. 크레이치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점도 팀에는 큰 힘이다. 포틀은 연승 중인 휴스턴을 만나 전반 경기를 잘 풀었지만 후반을 압도당하며 패했다. 벤치 자원인 벤튼이 시즌 하이인 28점을 뽑아내며 전반 팀의 리드를 이끌었지만 주전 구간이 부진이 컸다. 1라운더 루키인 스콧 핸더슨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25분 이상을 뛸 선수가 액티브 로스터에 남아있지 않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포틀은 제라미 그랜트와 사이먼스, 디안드레, 에이튼 등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고 최근 타이블마저 감독이 기용하지 않고 있다. 트레 영과 존슨이 결장 중이지만 머레이가 주전 구간을 잘 이끌고 있고 보그다노비치와 크레이치가 외곽을 책임질 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LA 클리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필라는 세크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매 쿼터 상대를 넘지 못하는 등 고전 끝에 패하며 클리퍼스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클리퍼스 상대로는 원정에서 승리했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만나기에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다. 해리스와 바툼 등의 지원 속에 맥시가 공격 전면에 나서 상대 백코트 공략에 나설 것이다. 클리퍼스는 직전 홈 경기에서 1쿼터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인디애나에 역전패했다. 4쿼터 시작과 동시에 10대 25의 스코어링 런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상대에게 60%대의 3점 성공률을 허용할 정도로 외곽 수비가 되지 않았다. 복귀 전에 나선 웨스트브룩이 오픈 찬스의 동료를 찾으며 리딩을 잘해줬지만 하든의 부진이 컸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코트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에 외곽 제어에 고전했지만 필라는 경기 내내 외곽 비중이 크고 수비하기가 더 수월하다. 또 부상자가 많기에 벤치가 약해진 홈팀 상대로 웨스트브룩과 파웰, 커피 등 벤치 자원이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 클리퍼스가 원정에서 승리하고 홈 경기 패배를 서력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토론토 대 뉴욕 닉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브루클린 상대로 88점에 그치는 졸전 끝에 패했다. 벤치에서 나온 브루스 브라운과 시몬스 등이 득점에 가담했고 올리닉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줬지만 30개 가깝게 시도한 3점 성공률이 18%에 불과했다. 정상적인 로테이션이었다면 벤치에 머물러야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는 최근이기에 고전 중이다. 뉴욕은 디트를 잡고 시즌 43승째를 신고했다. 커리어 하이 경기를 한 디빈센조가 3점을 10개 이상 터뜨리며 40득점 경기를 했고 조시 하트는 리바운드 14개와 더불어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다. 줄리어스 랜들의 장기 이탈에 이어 복귀했던 아누노비가 다시 다쳤지만 무너지지 않고 있다. 티보드는 벌써부터 장기 재계약 얘기가 나올 정도다. 올랜도와 치열한 4위 경쟁 중이기에 원정에서도 주전의 출전 시간을 늘린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토론토는 트렌트 주니어와 딕 등이 백코트에서 분전 중이지만 워낙 최근 전력이 떨어진다. 가능성을 보이는 어린 선수들이 있지만 딱 거기까지다. 브런슨과 디빈센조가 백코트에서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폭격할 수 있고 하텐슈타인의 안정적인 리바운드 장악이 있을 뉴욕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